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 하나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정부가 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만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예전에 해외 공무원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육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었거든요. 나라 돈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나라랑도 교역을 많이 했습니다. 한 44개국, 막 솔로몬 아일랜드,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별의별 국가에서 다 왔고요. 그때 친해진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데 거기서 현재 그 해당 국가에서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간 분도 계세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제가 좀 가까웠던 분들 중에 제가 좀 그분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도와드렸던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좀 일명 애칭 아짐 씨라고 했는데 아짐 씨는 파키스탄에서 오셨었거든요. 종교도 약간 독특했는데 공무원이셨어요. 해당 국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분이에요. 뭐 윤택하진 않지만 공무원이신데 아짐 씨를 제가 만났을 때 밥을 사드렸거든요. 좀 일이 있어서 밥을 사드렸는데 밥을 너무 허겁지겁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점심 한 끼인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매달 생활 지원비가 나오거든요. 그 공무원 분들에게. 근데 그 지원금을 전부 다 본국으로 보낸 거예요. 본인들 처랑 아이들을 위해서. 원래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물어보니까 그 한 달에 나오는 생활 지원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 월급의 3배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국에서 굶으면 굶을수록 내 처랑 자식들은 살찐다고 표현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쉽게 얘기해서 난 지금 기쁘게 굶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종교가 그 패스트 기간이 있었어요. 단식. 그러니까 단식 기간이 있는 그런 종교여서 자기 굶는 거 괜찮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 병원 가셨거든요. 왜냐면 그 보험 다 들어줍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한국이 진짜 잘 사는구나. 한국은 선진국이구나. 참 이게 돈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분이랑 참 많은 대화를 했지만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빨리 발전했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민주주의 하에 자유시장 경제 하에 우리가 열심히 나만을 위해서 뛰어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기아도 각자 기업의 어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찍어낸 거잖아요. 그 결과 이렇게 잘 살게 됐고 한국에서 돈을 벌면 일부 국가에 가면은 물가가 놀라울 정도로 싼 국가도 있고 아무리 비싼 국가에 가도 그래도 못 이겨낼 정도는 아니잖아요. 북유럽에 가도 어쨌건 관광을 하는 게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입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한국은 잘 사는 국가예요. 자, 그런데 지난 정권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 얘기 아닙니다. 지난 정권 때 저는 느끼기에 자유시장 체제를 완전히 망가뜨렸고 대출도 망가뜨렸고 세금도 망가뜨렸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규칙을 좀 망가뜨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생각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름이 토지거래 허가제. 한국 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토지거래 허가제. 여러분 땅인데 팔 수 없다. 여러분 땅인데 뭐 어떻게 처분할 수 없다. 여러분이 돈이 있는데 원하는 곳을 살 수 없다. 국가의 허락을 받아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서부터 대출도 막 막아버리고 자격이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자격이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고 자격이 안 되는데 복지를 해줬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노래를 불렀잖아요. 은행들은 기록에 남는 폭리를 취할 것이고 사채업자들은 팔자를 바꿀 것이다. 저 이 얘기한 지 몇 년 됐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노래 불렀어요. 은행은 좋겠네, 사채업자는 좋겠네, 대부업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 나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은행은 최대 실적을 가지고 돈 장치를 빵빵 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 국민들로부터 꿀을 쭉쭉 빨고 있고 그 아무도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 국민은 다 죽어나가는데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중금리가 천정부진데 아무도 컨트롤 못해요. 왜? 은행 입장에서도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대출을 중지시켰잖아요. 이런 부작용들은 누가 보나요? 사채업자랑 대부업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무렇지 않으세요?
그분들 팔자 다 바꿨어요. 왜? 담보가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 사채업이랑 대부업이랑 P2P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재산을 날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는 여러분,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에요. 이걸로 쉽게 안 올라가요. 그런데 시스템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지난 정권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이대로 하면 내수 경기 다 망가진다. 그리고 부동산은 끝났다란 책이 있어요. 제 뒤에 꽂혀 있는데 김수현 수석님께서 썼어요. 저는 이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요. 수제돼요. 그러니까 책 내용도 너무 좋고 책도 잘 쓰셨고 여태까지 했던 활동을 보시면 수제예요. 저는 머리 좋고 뭔가 배울 점 있는 분들은 거의 웬만하면 좋아요. 사람을 싫어하면 발전이 멈춰요, 여러분. 자, 그런데 김수현 수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참여정권 당시에 대출을 전면 중단시키면 내수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걱정이 돼서 하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출을 중지시키면 내수 경기가 망가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지난 정권도 그때 정권과 비슷한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는 어떻게 했죠? 맞습니다. 대선 전인 21년도 말에 아예 대출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포심을 조성을 했습니다. 언론의 공포에 조성이 되는 공포심의 기반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였죠. 이 통계에 대해서 제가 믿을 수 없다, 쓰지 않는다고 공지했다가 저는 많은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 백업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수 경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수 경기가 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현 정부 잘못하고 있다. 이게 오해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게 현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정권도 미리미리 뭘 할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고치면 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노력하면 바로 좋아지고 지금 노력하면 바로 안 좋아지고 몇 년 동안 내수 경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시는 사장님들,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분들이 정말 밖에 나가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망가진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현 정부를 탓하기에는 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좋아요. 책임은 져야죠. 현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제일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부동산 내수 경기 부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시장 안에서 매출, 돈이 도는 시스템을 파악해보면 일단 가장 기본 원칙으로 신축 공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구축 거래를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빠그라져 있었잖아요. 현 정부는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집값 올려라, 빨리 사라, 다주택자들아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지켜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는 점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규제를 푸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 세금 중과세를 풀어주거나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은 많은 비난을 하거든요. 그리고 야당도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규제 지역을 서울의 4개의 구를 빼고 다 풀었거든요. 강남 3구랑 용산 빼고 다 풀었잖아요. 그런데 야당에 포함되어 있는 요번에 규제 지역에서 풀린 그 구청의 장님들은 한마디도 안 하시던걸요. 왜 그럴까요? 투표 때문에 그렇잖아요. 표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각자의 이기심이 들어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철학은 아직 통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철학을 내기 전에 경제가 살아나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해제가 된 지역의 야당의 장님들께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런 게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인식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소한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오히려 지지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쪽이 아니라 내수 경기나 한국의 발전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가격 자체에 굉장히 꽂혀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알게 모르게 부동산 가격 안에는요 대출 이자랑
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요새 세입자분들이랑 문제도 많은데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최소한 뭔가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살아남으실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요새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서 뭐 다 망해라, 부동산 다 망해라, 뭐 경기 살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되게 마음이 안 좋고,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 한국이 저 국가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너무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 게 없어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국내에 보내고 나는 굶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한국이 경제적으로 튼튼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가격,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가르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지금 은행만 꿀 빨고 있습니다. 다 죽어 나가는데 이건 좋으세요? 사채업자들은 신분 상승했다고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경제 전반을 신경 써서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예전처럼 다 돌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